고은설이 청마그룹 블라인드 공모전 최종 심사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펼쳐놓는 순간 주미라는 10년 전 감옥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고은설이 이번에는 청마의 심장부까지 직접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은설이 청마그룹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취업도, 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이정태가 접촉했던 사람의 차량이 청마그룹 법인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고은설의 목표는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이정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자신을 박희정 살인범으로 만든 사람이 청마 안에 숨어 있다면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고은설은 상대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녔습니다. 강혜라가 미술대회를 방해하려고 자신을 불러내면 순진하게 나갔고 자신이 없는 사이 미술실에서 일이 벌어져도 뒤늦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작품부터 지키려고 했습니다. CCTV가 사라지고 자신이 범인처럼 몰렸을 때도 고은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저 진짜 아니에요 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희정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은설이 옥상에 도착했을 때 박희정은 이미 아래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고은설은 엄마를 발견하고 사람을 불러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결국 자신이 박희정을 죽인 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림타워 경비 이정태가 법정에서 고은설이 박희정을 밀었다고 거짓 증언하면서 은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은설은 달랐습니다. 법인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 차량의 소속을 확인했으며 운행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누군가 일부러 없앴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설은 서현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밖으로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면 돼요. 서현재가 은설을 바라봅니다. 청마예요? 네. 서현재는 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마 안에는 고은설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강영훈이 있고 김정선이 있으며 강혜라와 주미랑까지 있습니다. 특히 주미라는 이미 과거에도 CCTV 기록까지 없애면서 강혜라를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현재는 은설에게 묻습니다. 들어가서 뭘 찾으려고요? 고은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합니다. 사람이요? 누구요? 내가 나타났을 때 제일 겁먹는 사람. 서현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고은설은 이제 처음부터 범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이정태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누가 흔들리는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을 때 누가 불안해하는지부터 살필 생각입니다. 마침 차석진이 청마그룹의 새로운 디자인 인재를 뽑기 위한 블라인드 공개 공모전을 제안하면서 고은설에게 길이 열립니다. 차석진이 이런 공모전을 제안한 것은 고은설을 위해 만든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차석진은 청마가 기존 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했습니다. 강혜라가 디자인 팀장이 된 뒤 처음 내놓은 상품 역시 기존 품질을 크게 개선하지 않은 채 가격만 올리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고 해외 매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렸습니다. 차석진은 강영훈에게 말합니다. 이제 학벌이나 경력보다 결과물부터 봐야 합니다. 강영훈이 묻습니다. 블라인드로 뽑자? 네. 이름도 나이도 학교도 전부 가리고 디자인만 보고 뽑는 겁니다. 강혜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못마땅해합니다. 우리 청마가 아무나 들어오는 회사예요? 차석진은 바로 대답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강혜라가 발끈합니다. 기존 디자인팀은 뭐가 되는데? 차석진은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되지. 강혜라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자신이 팀장이 된 뒤 첫 런칭 상품이 실패했고 강영훈에게 40% 매출 급감이라는 질책까지 받은 상황에서 차석진이 실력으로 경쟁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강영훈은 차석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해봐.
강혜라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강영우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좋은 인재 뽑겠다는데 내가 막을 이유 없어. 그렇게 시작된 블라인드 공모전에 고은설도 작품을 냅니다. 고은설이 10년 동안 그림을 완전히 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처음에는 연필조차 잡기 싫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박희정이 떠올랐고 미대에 보내주겠다고 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어느 날 고은설은 다시 박희정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완성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림은 고은설에게 잃어버린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강혜라 때문에 빼앗길 뻔했던 재능이었고 박희정이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은 이번 공모전에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아도 작품만큼은 숨기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차석진은 한 디자인 앞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선의 흐름과 색을 쓰는 방식이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차석진은 학창시절 고은설이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줬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지만 10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석진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지만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지원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석진은 개인 감정을 배제하려고 일부러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그 디자인이 최종 후보에 올라갑니다. 강혜라는 처음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작품을 확인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선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가에게 대피를 맡기고 비싼 재료를 써도 따라갈 수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다시 작품을 봅니다. 이거 누가 냈어요?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블라인드라 최종 발표 때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강혜라의 표정이 굳습니다. 팀장인 나한테도. 차본부장님 지시라서요. 강혜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또 차석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은설입니다. 강혜라는 설마 하면서도 공항에서 고은설을 봤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차석진과 고은설이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은설은 차석진을 발견하고 먼저 몸을 피했습니다. 강혜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불안합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면 굳이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소연의 태도도 강혜라를 더욱 초조하게 만듭니다. 차석진의 어머니 박소연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순간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호불호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차석진과 결혼을 앞둔 관계라고 여기며 박소연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박소연은 강혜라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강혜라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박소연은 강혜라를 잠시 바라보다 차석진 뒤로 물러섭니다. 강혜라의 표정이 굳습니다. 차석진이 난처해하며 어머니를 달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박소연이 우연히 고은설을 보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소연은 고은설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합니다. 그림. 고은설이 놀랍니다. 네. 박소연은 은설을 가리킵니다. 그림 좋아하는 애. 차석진까지 굳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박소연이 고은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설은 그 짧은 말에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그림 좋아하던 아이로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저 그림 좋아했어요. 박소연도 웃습니다. 그 모습을 강혜라가 바라봅니다. 강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쥡니다. 차석진만 고은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소연까지 고은설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차석진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차석진의 마음도 박소연의 마음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혜라는 그날 주미란에게 찾아갑니다. 그 공모전 지원자 확인해줘요. 주미란이 묻습니다. 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굴? 강혜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고은설. 주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강혜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주미란은 바로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걔가 공모전에 왜 나와? 강혜라가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달라고. 주미란 역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단순히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은설은 이미 이정태를 찾고 있습니다. 이정태는 주미란 측 인물에게 10년 동안 입을 다문 대가를 더 달라며 1억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주미란은 이정태를 직접 없애는 방식보다 당장은 돈으로 달래고 확실하게 경고에 돌려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박희정을 없앤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없앤다고 비밀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은설이라는 더 큰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은설이 청마까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주미란은 나 부장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블라인드 공모전 최종 후보 알아봐. 나 부장이 난처해 합니다. 차본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주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방법 찾아. 하지만 주미란보다 먼저 강혜라가 사고를 칩니다. 강혜라는 디자인팀 직원에게 최종 후보 자료를 몰래 가져오라고 압박합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팀장님, 이거 알려지면 저 잘립니다. 강혜라는 차갑게 말합니다. 나한테 찍혀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직원은 결국 일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강혜라에게 한 가지 정보만 알려줍니다. 최종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정식미술대학 경력도 없고 최근 10년의 사회 경력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혜라는 바로 직감합니다. 고은설. 강혜라는 웃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고은설은 그림으로 자신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은 청마 딸이었고 돈도 많았으며 주미란이 뒤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줬지만 실력만큼은 고은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은 청마 디자인 팀장인데 첫 상품은 실패했고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고은설이 다시 디자인 하나로 청마문을 열려고 합니다. 강혜라는 혼잣말합니다. 또 너야? 그날부터 강혜라는 고은설의 작품을 탈락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석진입니다. 차석진은 블라인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가 기록을 전부 남기게 합니다. 강영훈 역시 이번 공모전은 결과로 보여주라며 차석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강혜라는 결국 주미란에게 압박합니다. 주의사가 어떻게든 해요. 주미란이 차갑게 묻습니다. 뭘? 고은설 못 들어오게. 주미란은 잠시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강혜라가 또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공모전에서 이기면 들어오는 거야. 강혜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 됩니다. 지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니까 하는 말이야. 내 편이면 막아야죠. 주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고은설이 왜 청마에 들어오려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건드리면 우리가 더 이상해 보여. 강혜라가 비웃습니다. 겁나요?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 고은설이 무서워요? 주미란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침묵 때문에 강혜라는 확신합니다.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오는 문제에는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혜라는 박희정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너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혜라는 자신이 주미란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주미란과 강혜라가 친모녀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주미란의 딸인 자신이 김정선의 딸로 살아왔다면
김정선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혜라는 머릿속에서 답을 지우려고 합니다. 고은설. 그 이름만큼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고은설이 김정선의 친딸이라면 강혜라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차석진 하나가 아닙니다. 김정선과 강영훈, 청마의 이름, 후계 자리,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라는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오는 것을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고은설은 공모전 준비와 동시에 이정태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정태가 공항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은 오히려 은설에게 확신을 줍니다. 죄가 없다면 자신을 보고 그렇게까지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은설과 서현재는 이정태가 접촉했던 청마법인 차량 번호를 다시 조사합니다. 문제는 운행 기록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서현재가 말합니다. 이번 주 이 차량 운행 기록만 없습니다. 고은설이 묻습니다. 우연일까요? 서현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은설은 기록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럼 차량 자체를 보면요. 블랙박스? 그것도 있고요. 누가 이 차를 평소에 쓰는지도. 서현재는 은설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운행일지를 없애도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과 주차 기록, 정비 기록, 출입 기록까지 전부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고은설은 말합니다. 한 군데 지우면 다른 데 남겠죠. 서현재가 웃습니다. 감옥에서 수사 공부도 했어요? 고은설도 조금 웃습니다. 거기서 할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서현재는 웃지 못합니다. 10년입니다. 고은설이 미술을 공부하고 사랑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가 빼앗아갔습니다. 서현재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갑시다. 고은설이 대답합니다. 네. 그 사이 이정태는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점점 대담해집니다. 주미란 측 상무가 주미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애들 시켜서 처리할까요? 주미란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더 과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희정을 죽인 뒤 은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10년을 보냈는데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래? 1억입니다. 주미란이 비웃습니다. 겨우 1억. 상무가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주미란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 주면 정말 입 닫는데? 그건 상무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미란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소리부터 하지 마. 상무가 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만나. 주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고은설한테 뭘 말했는지부터 확인해. 이정태는 주미란 측 사람을 만나면서 겉으로는 능글맞게 행동합니다. 10년이면 많이 참았죠. 상무가 돈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 나가. 이정태는 봉투를 바로 잡지 않습니다. 내가 왜요? 상무의 표정이 굳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 이정태가 웃습니다. 10년 전 약속은 끝났죠. 이정태. 고은설이 날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상무가 이정태를 노려봅니다. 이정태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니면 내가 고은설한테 찾아갈 수도 있고. 상무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정태는 일부러 반응을 살핍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정보의 가격이 1억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이정태는 주미란 쪽 역시 자신을 쉽게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고은설이 더 깊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태는 미리 보험까지 준비합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 계좌 내역 일부와 당시 연락받았던 번호, 그리고 최근 주미란 측 사람과 나눈 대화를 따로 저장해둡니다. 완전한 자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태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누군가 자신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정태의 욕심은 예상하지 못한 균열을 만듭니다. 이정태가 1억을 더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미라는 나 부장에게 과거 자금 흐름까지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계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주미란 자신도 몰랐던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10년 전 이정태에게 전달된 돈 가운데 일부가 청마장학재단과 거래하던 외부 업체를 거쳐 움직였습니다. 직접 주미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감사를 시작하면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미라는 순간 김정선을 떠올립니다. 현재 김정선은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만약 박희정 살인사건의 위증 대가가 장학재단 주변 자금을 통해 흘렀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김정선까지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주미라는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할 생각까지 합니다. 자신이 위험해지는 순간 김정선 역시 회사와 재단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에게 말합니다. 50주년 행사 더 크게 준비해. 나 부장이 의아해합니다. 지금 이정태 문제부터. 주미란이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는 거야. 김정선을 전면에 세우고 청마장학재단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최대한 높인 다음 자신을 김정선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주미라는 사람을 공격할 때보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더 무섭습니다. 김정선은 그런 속셈을 모르고 주미란의 기획을 높게 평가합니다. 주이사가 요즘 제일 믿음직해. 주미란은 웃습니다. 이사장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 더 믿어. 김정선이 자신을 완전히 믿어야 나중에 고은설이 나타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미란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드는 사람이 차 실장입니다. 차 실장은 주미란에게 밀리면서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과거 주미란이 김정선 집의 유모였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차 실장은 주미란이 이정태라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외부 임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아직 이정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미란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갖습니다. 차 실장은 자신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미란이 요즘 몰래 만나는 사람들 알아봐. 그렇게 주미란을 쫓던 차 실장 쪽에서도 청마법인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문제의 차량은 공식 운행 기록에는 없는데 주차장 출입 기록 일부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미란은 운행일지를 지웠지만 모든 기록까지 지우지는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료가 우연히 고은설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공모전 최종 결과 발표 날이 찾아옵니다. 강혜라는 밤새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고은설 작품이 맞다는 확신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은설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합니다. 떨어져도 다른 방법으로 청마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이 지금도 세상에서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재능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1위 작품의 지원자 이름이 공개됩니다. 고은설. 강혜라의 얼굴이 그대로 굳습니다. 차석진도 놀랍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실제 이름을 보는 순간 감정이 달라집니다. 고은설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박희정이 떠오릅니다. 엄마, 나 됐어.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박희정이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 좋아했을 겁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미대에 가고 싶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설에게 박희정은 언젠가 꼭 그림을 계속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고은설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 은설 앞에 차석진이 다가옵니다. 축하해. 고은설이 웃습니다. 고마워요. 차석진은 잠시 망설이다 묻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심사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취소할 생각은 안 했고. 고은설이 웃습니다. 왜요?
오빠가 나 떨어뜨릴까봐. 차석진도 웃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오해할까봐. 고은설의 미소가 잠시 사라집니다. 차석진은 바로 알아챕니다. 고은설은 이제 누구에게도 특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석진 때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 싫을 겁니다. 차석진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작품 점수 마지막에 넣었어. 다른 심사위원 점수 먼저 확정하고. 고은설이 차석진을 바라봅니다. 진짜요? 응. 그럼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미소가 오갑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강혜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혜라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전혀 다릅니다. 강혜라는 고은설이 지나가자 일부러 막아섭니다. 축하해. 고은설이 바라봅니다. 고마워. 강혜라는 비웃듯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림은 안 잊었나 봐.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고은설은 잠시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응. 다행히 내가 못 뺏어갔더라. 강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10년 전 미술대회 사건을 정확히 겨냥한 말입니다. 고은설은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강혜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합니다. 예전 고은설은 자신이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았습니다. 지금의 고은설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면서도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은설은 정식으로 청마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은설의 첫 번째 목표는 디자인팀 적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안의 차량 관리 시스템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고은설은 직접 자료를 훔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와 친해져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봅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총무팀 직원과 우연히 점심을 먹게 되고 회사 차량이 부서마다 어떻게 배정되는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은설은 문제의 차량이 홍보 쪽에서 자주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은설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홍보. 현재 홍보이사는 주미란입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여기서도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 차를 누가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차 실장이 먼저 은설에게 접근합니다. 고은설 씨? 고은설이 돌아봅니다. 차 실장은 은설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공모전 1등이라며. 네. 차 실장은 고은설을 위아래로 바라보다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주의사가 왜 그렇게 당신을 싫어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나 보네. 고은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 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연락해. 고은설은 명함을 받지만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서현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서현재는 말합니다. 주미란과 경쟁 관계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용하려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은설은 명함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정보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죠. 서현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검증하면 됩니다. 고은설은 차 실장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차 실장을 다시 만난 고은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저한테 왜 접근하셨어요? 차 실장이 웃습니다. 성격 급하네. 시간 별로 안 아까워해서요. 10년을 날렸거든요. 차 실장의 표정이 잠시 달라집니다. 고은설은 계속 말합니다. 주미란 이사하고 사이 안 좋은 건 알아요. 차 실장이 웃습니다. 그래서 저 이용해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면 필요한 것만 주세요. 차 실장은 고은설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를 내밉니다. 회사 주차장 출입 기록입니다. 문제의 법인 차량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고은설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건 알 필요 없고. 고은설이 기록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정태가 주미란 측 인물과 접촉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차하기 직전에
사내 출입카드를 사용한 임원실 직원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고은설은 이름을 확인합니다. 나부장입니다. 주미란의 측근입니다. 은설의 손끝이 떨립니다. 처음으로 청마그룹에서 주미란과 이정태 사이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선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아직 주미란이 박희정을 죽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태에게 누명을 씌우도록 사주한 세력과 주미란이 연결됐을 가능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고은설은 서현재에게 자료를 가져갑니다. 서현재는 한참 검토한 뒤 말합니다. 이거면 최소한 이정태와 주미란 쪽 사이의 접촉을 다시 조사할 명분은 됩니다. 고은설이 묻습니다. 재심은요? 아직 이정태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고은설의 표정이 굳습니다. 결국 다시 이정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이정태의 욕심이 더 커집니다. 주미란 측에서 1억을 넘겨주려 하자 이정태는 돈을 받기 전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나 해외 나갈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상무가 화를 냅니다. 내가 조건 달 처지야? 이정태가 웃습니다. 고은설 만나볼까요? 상무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정태는 확신합니다. 주미란 쪽은 자신이 고은설과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정태는 돈을 받은 뒤 해외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고은설 쪽에도 정보를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정태는 은설에게 직접 익명 메시지를 보냅니다. 10년 전 진실 알고 싶으면 돈 준비해. 고은설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서현재에게 보여줍니다. 서현재는 화를 냅니다. 이 인간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하지만 고은설은 오히려 침착합니다.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돈 요구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더 쉬워요. 서현재가 은설을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말합니다. 도망치는 사람보다 욕심 있는 사람이 잡기 쉽잖아요. 두 사람은 이정태와 접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은설이 직접 만나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서현재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차석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고은설은 거절합니다. 오빠는 청마 사람이에요. 차석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정태가 청마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입 닫을 수도 있어요. 차석진은 반박하지 못합니다. 은설 말이 맞습니다. 대신 차석진은 말합니다. 끝나면 연락해. 고은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석진이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 없어도. 고은설은 잠시 차석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을 강혜라가 또 보게 됩니다. 강혜라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차석진은 자신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는 늘 회사나 박소연을 이유로 거리를 두면서 고은설의 일이라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강혜라는 결국 차석진에게 묻습니다. 오빠 아직 고은설 좋아해? 차석진이 놀라 바라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답해. 차석진은 한숨을 쉽니다. 지금 결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강혜라는 오히려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 차석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강혜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난 오빠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것보다 더해. 헤라야. 난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적 없다고. 차석진이 바로 말합니다. 그게 문제야. 강혜라가 굳습니다. 차석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사람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강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고은설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차석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설이는 나한테 자기를 가지라고 한 적 없어. 그 한마디가 강혜라를 무너뜨립니다. 강혜라는 돌아서면서 생각합니다. 결국 또 고은설입니다. 학생 때도 그랬고 10년 뒤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라의 질투는 사랑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고은설이 김정선의 친딸이라면 차석진뿐 아니라 청마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혜라는 결국 주미란을 찾아갑니다.
나 고은설 못 견디겠어요. 주미라는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차마. 강혜라가 어이없어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 뭘? 주미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강혜라는 다시 묻습니다. 고은설이 김정선 딸인지. 주미란의 표정이 굳습니다. 강혜라는 그 반응만으로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진짜 가능성 있구나. 주미라는 강혜라의 팔을 잡습니다. 확인된 거 없어. 강혜라는 주미란 손을 뿌리칩니다. 그럼 검사하면 되겠네. 주미란이 바로 말합니다. 하지마. 강혜라는 웃습니다. 왜?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내 인생인데. 주미란이 말을 잃습니다. 강혜라는 낮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사 딸이라면서요.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강혜라는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주미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에게 다가갑니다. 난 내가 청마를 물려받길 바랄 뿐이야. 강혜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럼 지켜줘요. 지킬 거야. 고은설한테서도. 주미라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누구한테서든. 그 말은 강혜라에게 위로가 되지만 주미란에게는 새로운 죄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주미란은 이미 박희정을 없애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자신을 과거와 같은 선택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날 고은설과 이정태의 만남이 잡힙니다. 이정태는 은설에게 외진 장소로 혼자 나오라고 합니다. 고은설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서현재와 위치를 공유합니다. 이정태는 은설을 보는 순간 비웃습니다. 진짜 나왔네. 고은설은 앉지도 않고 묻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이정태가 웃습니다. 감옥 갔다 오더니 말이 빨라졌네. 10년 버려보니까 시간 아까운 걸 알겠더라고요. 이정태의 웃음이 잠시 사라집니다. 고은설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말부터 해요. 이정태가 묻습니다. 뭘? 왜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 고은설은 이정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 엄마 미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이정태가 시선을 피합니다. 고은설은 계속합니다. 봤어요? 이정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얼굴 보고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이정태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10년 지난 일을 뭘 자꾸 캐. 고은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워집니다. 나는 그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니까. 이정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은설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이정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무도. 청마에서요? 이번에는 반응이 더 큽니다. 고은설은 확신합니다. 맞네요. 이정태가 벌떡 일어납니다. 돈이나 내놔. 고은설은 봉투를 잡습니다. 대답하면요. 너 장난해? 아저씨가 먼저 내 인생 가지고 장난했잖아요. 이정태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미란이에요. 이정태의 입술이 순간 움직입니다. 고은설은 놓치지 않습니다. 주미란이 시켰어요? 이정태가 갑자기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그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 고은설의 심장이 크게 뜁니다. 이정태 스스로 주미란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드러낸 겁니다. 고은설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 엄마 죽인 것도 알아요? 이정태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돈 이야기할 때와 다릅니다. 공포입니다. 고은설이 묻습니다. 맞죠? 이정태가 고개를 젓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고은설은 말합니다. 그 말을 10년 전에는 반대로 했잖아요. 이정태가 굳습니다. 못 본 걸 봤다고도 했는데 본 걸 못 봤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정태는 은설을 바라봅니다. 이제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10년 전 법정에서 울던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엄마 밀었어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태가 입을 엽니다. 아니.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10년을 기다린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울음을 참습니다. 다시 말해요. 이정태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미는 거 못 봤어. 고은설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럼 왜 봤다고 했어요? 이정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침묵입니다. 누가 돈 줬어요? 이정태가 고은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걸 알면 너도 위험해. 고은설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미 위험했어요. 뭐? 엄마 죽었고 나는 10년 감옥 갔어요. 고은설이 한 발 가까이 갑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위험해져요. 이정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정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주미란 측 상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입 열면 너도 끝이다. 고은설은 내용을 전부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정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정태는 갑자기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고은설이 말합니다. 도망가면 또 찾아요. 이정태가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10년 안 걸려요. 그 한마디에 이정태가 멈춥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 청마 안에 있어요. 이정태의 눈이 커집니다. 뭐? 밖에서 안 나오길래 내가 들어갔어요. 이정태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고은설이 단순히 자신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청마 내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정태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주미란에게서 1억을 받고 다시 도망갈 것인지, 고은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이정태는 주미란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주이사님. 주미란이 차갑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정태가 웃습니다. 고은설 만났습니다. 주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뭐라고? 생각보다 많이 컸더라고요. 무슨 말했어? 이정태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1억. 주미란이 이를 악뭅니다. 내가 지금 나 협박해. 돈 안 주면 다음에는 고은설하고 더 오래 얘기할 수도 있고요. 주미란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말 했냐고. 이정태가 웃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돈부터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주미란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정태를 없애야 할까요? 하지만 이정태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순간 고은설은 바로 자신을 의심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살려두는 편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미란은 나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이정태 손 떼지 마. 나부장이 놀랍니다. 그럼 돈 줍니까? 주미란은 대답합니다. 줘. 1억을요? 대신 조건 하나. 주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고은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전부 녹음해서 가져오라고 해. 그런데 이정태는 주미란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자신 역시 고은설과 나눈 대화를 따로 녹음했고 주미란 측에서 보내온 협박 메시지까지 저장합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배신이 이제 양쪽 모두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무렵 고은설은 청마에서 김정선과 또 마주칩니다. 복도에서 자료를 들고 가다가 김정선과 부딪히면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숙여 종이를 줍습니다. 김정선이 은설 얼굴을 보다가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고은설은 잠깐 생각합니다. 예전에 몇 번 뵌 적은 있을 거예요. 김정선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고은설은 대수롭지 않게 웃습니다.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김정선도 웃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남습니다. 고은설이 지나간 뒤 김정선은 한참 은설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강혜라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강혜라는 즉시 김정선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김정선이 돌아봅니다.
왜? 강혜라는 일부러 김정선 팔을 잡습니다. 저 여자랑 무슨 얘기했어? 누구? 은설 씨? 강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김정선이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 어떻게 알아? 김정선은 의아해합니다. 공모전 수상자잖아. 강혜라는 불편하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 김정선의 표정이 바뀝니다. 왜? 강혜라는 대답하려다 멈춥니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김정선에게 그 말을 꺼내면 오히려 왜 그렇게까지 고은서를 싫어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혜라는 둘러댑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김정선은 오히려 강혜라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그 아가씨를 왜 그렇게 싫어해? 강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10년 전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술대회, 화재, 차석진, 박희정까지 이어집니다. 강혜라는 결국 말을 돌립니다. 엄마는 내 편이면 돼. 김정선은 웃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강혜라에게는 농담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정선이 고은설 편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미란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김정선이 우연히 강혜라의 어린 시절 사진을 정리하다 출산 당시 기록을 찾게 됩니다. 특별한 증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던 김정선이 문득 오래전 기억에 걸립니다. 아이를 낳은 뒤 자신이 정신이 없던 시기에 주미란, 당시 주혜숙이 병원 주변에 있었다는 흐릿한 기억입니다. 김정선은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미란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란 씨. 주미란이 미소를 짓습니다. 네, 이사장님. 옛날에 내가 헤라 나왔을 때 기억나요? 주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요? 김정선은 웃습니다. 사진 정리하다가. 주미란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오래됐죠? 김정선은 말합니다. 그때 미란 씨도 병원에 왔었나? 주미란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바로 웃습니다. 제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정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온 뒤 김정선까지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은설에게 서연재의 전화가 옵니다. 은설 씨 하나 찾았습니다. 고은설이 바로 묻습니다. 뭐요? 그 법인 차량 정비 기록. 고은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서연재는 설명합니다. 공식 운행 기록은 삭제됐지만 차량이 접촉사고 때문에 정비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고 정비 접수 당시 운전자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묻습니다. 누구인데요? 서연재는 잠시 침묵합니다. 나 부장. 고은설의 표정이 굳습니다. 주미란의 측근입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서연재가 말합니다. 이제 이정태와 주미란 이사 쪽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요? 이정태한테 사주한 사람이 누군지. 서연재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확정하려면 더 필요합니다. 고은설은 답답하지만 압니다. 이번에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1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것도 부족한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거짓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강혜라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박소연이 차석진과 강혜라의 결혼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힙니다. 강혜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 진짜 며느리 되면 잘할게요. 박소연은 잠시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강혜라의 웃음이 굳습니다. 네. 박소연은 다시 말합니다. 싫어. 차석진도 당황합니다. 소연 씨. 강혜라는 애써 웃습니다. 제가 아직 어색해서 그러시죠? 박소연은 차석진의 팔을 잡습니다.
석진이 싫어해. 강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누가요? 박소연은 강혜라를 가리킵니다. 너. 차석진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강혜라는 이미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은 차석진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차석진의 어머니에게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소연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그림 그리는 애는? 차석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강혜라도 의미를 알아챕니다. 고은설입니다. 강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밖으로 나온 뒤 눈물을 닦는데요. 잠시 뒤 분노가 눈물을 밀어냅니다. 왜 전부 고은설인데? 김정선도 은설에게 관심을 보이고 차석진도 은설을 신경 쓰고 박소영까지 은설을 기억합니다. 강혜라에게 고은설은 단순한 첫사랑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강혜라는 결국 금지된 선을 넘을 생각을 합니다. 고은설이 공모전에서 뽑힌 디자인의 표절 의혹을 만들어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입니다. 직접 손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 익명 제보를 이용합니다. 과거 해외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청마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집니다. 강혜라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이래서 경력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니까. 고은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디자인인데 표절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학교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기억이 순간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똑같습니다. 고은설은 잠시 숨이 막힙니다. 또 시작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은설은 작품을 만들면서 모든 작업 과정을 저장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누군가 자신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초기 스케치부터 수정 과정까지 날짜별로 남겨뒀습니다. 차석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바로 말합니다. 표절 아니야. 강혜라가 반박합니다. 오빠가 어떻게 알아? 차석진은 고은설의 작업 기록을 화면에 띄웁니다. 이게 전부 원본이니까. 강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서현재가 익명 제보에 사용된 파일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최초 전달 경로가 청마 디자인팀 내부라는 정황까지 찾아냅니다. 아직 강혜라 본인까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직감합니다. 고은설은 강혜라를 찾아갑니다. 강혜라가 먼저 비웃습니다. 왜? 고은설은 묻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지? 강혜라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회 나가는 거 싫어서 그림 망가뜨렸잖아. 강혜라가 주변을 확인합니다. 증거 있어. 고은설은 웃습니다. 그 말도 그대로네. 강혜라가 은설을 노려봅니다. 고은설은 한 발 가까이 갑니다. 근데 나는 달라졌어. 강혜라가 비웃습니다. 뭐가? 고은설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가 건드리면 울었는데. 강혜라가 굳습니다. 지금은 증거부터 남겨. 고은설은 그대로 돌아섭니다. 강혜라는 처음으로 고은설에게 밀렸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힘도 배경도 여전히 자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은설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그날 주미라는 강혜라가 또 고은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분노합니다.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강혜라도 폭발합니다. 왜 내가 걔 때문에 참아야 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 뭘 모르는데. 주미라는 입을 다뭅니다. 강혜라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박희정 죽인 사람 주의사죠? 주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강혜라는 그 반응을 봅니다. 맞구나. 아니야. 그럼 왜 이정태 때문에 벌벌 떨어요? 주미란이 놀랍니다. 내가 이정태를 어떻게 알아? 강혜라는 비웃습니다. 역시. 주미란이 강혜라 팔을 붙잡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강혜라는 주미란 손을 떼어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 때문에 죽였어요?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강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박희정 아줌마가 내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해서. 주미라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 순간 완전한 자백을 해버리면 강혜라까지 자신에게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인해도 강혜라는 믿지 않습니다. 강혜라가 한 발 물러납니다. 미쳤어. 주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강혜라, 나 지켜달라고 했지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주미란에게 그 말은 너무 잔인합니다. 자신은 강혜라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믿었는데 정작 강혜라는 그 죄와 자신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주미란은 낮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강혜라가 소리칩니다. 내 탓하지 마.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주미란은 자신의 딸이 자신과 닮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미워하면서도 경찰에 가지 못합니다. 주미란이 무너지면 자신의 출생 비밀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혜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미란의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정태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합니다. 주미란에게 1억을 받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고은설이 청마안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미란이 자신을 언제까지 살려둘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정태는 결국 서현재에게 익명으로 연락합니다. 고은설 씨 변호사죠? 서현재가 바로 긴장합니다. 누구십니까? 이정태. 서현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입니까? 이정태는 말합니다. 고은설 씨 누명 벗을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죠. 이정태는 잠시 침묵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말하면 나도 잡혀가죠. 서현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증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정태가 허탈하게 웃습니다. 역시 변호사네. 서현재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협조 정도와 위험 상황은 분명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정태는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연락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깁니다. 서현재는 바로 고은설에게 연락합니다. 은설 씨. 목소리만 들어도 은설이 긴장합니다. 왜요? 이정태가 연락했습니다. 고은설은 그대로 굳습니다. 뭐래요? 말하겠답니다.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 가까워집니다. 누가 시켰는지도요. 그것까지는 만나봐야 합니다. 고은설은 눈을 감습니다. 박희정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해야지.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미란 쪽에서도 이정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상무가 주미란에게 보고합니다. 이정태가 뭔가 이상합니다. 주미란이 묻습니다. 왜? 돈 받고 바로 나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주미란의 표정이 굳습니다. 고은설 만났어? 확인은 안 됩니다. 주미란은 생각합니다. 이정태가 입을 열면 우선 은설의 위증부터 밝혀집니다. 그 다음 돈을 누가 줬는지 나오게 됩니다. 나부장, 청마법인 차량, 그리고 결국 자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정태가 박희정이 죽던 날 자신을 봤을 가능성입니다. 주미란은 결국 이정태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상무가 묻습니다. 위험합니다. 주미란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하지만 그날 이정태에게 가는 사람은 주미란뿐이 아닙니다. 고은설과 서현재도 움직입니다. 차석진은 고은설에게 위치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은국도 은설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고기아는 딸을 또 잃을까 두려워 말립니다. 은설아, 꼭 내가 직접 가야겠어? 고은설은 고기안 손을 잡습니다. 아빠. 고기안이 은설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가려고. 내가 도망간 적 없어. 고은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기안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고은설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고기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희정이가 너 얼마나 믿었는데. 고은설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은설에게 처음으로 확실한 지지가 생깁니다. 고은국도 말합니다. 엄마 죽인 사람 잡는 거 내 일만 아니야. 고은설은 오빠를 바라봅니다. 우리 엄마잖아. 고은설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이정태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정태는 이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미란에게 받은 1억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이 보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태는 이제 돈보다 목숨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은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정태가 은설을 바라봅니다. 혼자 왔어? 네. 실제로 서현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은설은 이정태 맞은편에 앉습니다. 말해요. 이정태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인사도 안 해? 고은설은 대답합니다. 10년 전에 충분히 했어요. 이정태가 입을 다뭅니다. 고은설은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녹음할 거예요? 이정태가 묻습니다. 내가 허락 안 하면? 그럼 서현재 변호사님하고 정식으로 얘기해요. 이정태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합니다. 내가 박희정 씨 밀었다고 한 거. 고은설의 얼굴이 굳습니다. 거짓말이야. 고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전에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확인받는 순간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 시켰어요? 이정태가 시선을 피합니다. 고은설은 다시 묻습니다. 청마 사람이죠? 이정태가 입술을 깨뭅니다. 주미란이에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이정태의 얼굴이 굳습니다. 왔네. 고은설이 묻습니다. 누가요? 이정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주미란이 들어옵니다. 고은설과 주미란의 눈이 마주칩니다. 세 사람 모두 잠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미란은 고은설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설 역시 주미란이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은설은 오히려 웃습니다. 주이사님. 주미란이 겨우 묻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고은설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이정태 씨 만나러 왔는데요. 주미란은 이정태를 노려봅니다. 이정태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은설은 그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묻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였네요? 주미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은설은 계속합니다. 10년 전에요. 주미란이 차갑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고은설은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저도 아직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정태 씨. 이정태가 고은설을 봅니다. 나 엄마 밀었다고 누가 말하라고 했어요?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정태의 입술이 떨립니다. 주미란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고은설이 그 말을 듣고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미란은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은설은 한 발 다가갑니다. 주이사님은 이정태 씨가 무슨 말할지 아세요? 주미란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왜 아세요? 이정태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합니다. 이정태가 입을 엽니다. 내가 법정에서 고은설 씨가 밀었다고 말한 건. 주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고은설은 숨을 멈춥니다. 돈 받고 한 겁니다. 주미란이 바로 말합니다. 이정태. 고은설은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이정태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고은설 씨 미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고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주미란은 이정태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립니다. 서현재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주미란의 표정이 굳습니다. 서현재는 고은설 옆에 섭니다. 지금 말씀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정태는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은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박희정 씨 떨어진 날, 주미란의 숨이 멈춥니다. 이정태가 계속 말합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여자 한 명 봤습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누구요? 주미란은 이정태를 노려봅니다. 이정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강혜라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립니다. 엄마. 주미란이 그대로 굳습니다. 고은설도 놀라 돌아봅니다. 강혜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혜라가 부른 엄마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순간 모두가 헷갈립니다. 강혜라 자신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을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주미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립니다. 고은설은 주미란과 강혜라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강혜라가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은설의 머릿속에서 박희정이 죽기 전에 주미란과 강혜라 사이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자신과 주미란의 친자검사는 불일치였습니다. 반면 박희정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강혜라와 주미란이 친모녀였습니다. 고은설은 아직 그 자료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지만 지금 강혜라의 말 한마디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정태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그 딸 때문이었네. 주미란이 소리칩니다. 입 닥쳐. 고은설의 얼굴이 굳습니다. 강혜라도 이정태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정태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주미란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서연재는 침착하게 녹음을 계속합니다. 고은설은 주미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무슨 딸이요? 주미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은설이 다시 묻습니다. 강혜라가 주이사님 딸이에요? 강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미란은 침묵합니다. 바로 그 침묵이 대답이 됩니다. 고은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강혜라가 주미란의 딸이라면 김정선의 딸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은설은 지금 그 질문부터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희정입니다. 고은설은 다시 이정태를 바라봅니다. 우리 엄마 죽인 사람부터 말해요. 주미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여자 누구예요? 이정태는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주미란도 이정태를 봅니다. 고은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공포를 읽습니다. 이정태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날 내가 본 사람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미란에게 김정선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미란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김정선 이름을 고은설이 봅니다. 갑자기 모든 인물이 한 곳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미란, 강혜라, 김정선, 박희정, 이정태, 그리고 자신까지요. 이정태가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강혜라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잠깐만. 고은설이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강혜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다 끝나는 거야. 누구에게 묻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를 바라봅니다. 강혜라는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이정태가 주미란을 박희정 살인범으로 지목하면 주미란의 범죄뿐 아니라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함께 터질 수 있습니다. 고은설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아챕니다. 강혜라도 뭔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설이 낮게 묻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강혜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죽은 거. 강혜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난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강혜라의 눈물이 더 흐릅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고은설은 예전처럼 바로 믿지 않습니다. 고은설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들어. 강혜라가 굳습니다. 뭘? 진실. 고은설은 이정태를 바라봅니다. 누구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말하세요. 이정태가 숨을 들이쉽니다. 박희정 씨 죽던 날 내가 봤던 여자는. 이름이 나오기 직전 이정태의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 이정태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 이정태 어머니가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정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뭐야? 고은설이 화면을 봅니다. 문장 하나가 이어집니다. 더 말하면 다음은 내 어머니야. 고은설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미란 역시 놀랍니다. 주미란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연재도 바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주미란 이사님이 보낸 겁니까? 주미란이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고은설은 주미란의 얼굴을 봅니다. 이번만큼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미란 외에도 이정태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미란이 박희정을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고은설의 누명을 완성하고 이정태를 관리해온 과정에는 주미란 혼자만 움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마 안에서 누군가가 주미란의 약점을 알고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 실장일 수도, 과거 청마 내부 비리를 알고 있던 다른 임원일 수도, 주미란이 10년 동안 돈을 전달하는 데 이용했던 중간 인물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재는 바로 말합니다. 이정태 씨 어머니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고은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정태는 그제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 다 말할게.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정태는 말합니다. 대신 우리 엄마 지켜줘. 서연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정식으로 진술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정태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은설 씨 위증시킨 사람부터 얘기할게.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누구예요? 이정태가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정태가 말하려는 이름이 정말 주미란일지 아니면 돈을 직접 전달하고 위증을 지시한 다른 청마 내부 인물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고은설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찾으려 했던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박희정을 옥상에서 밀어버린 사람, 이정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람, 이정태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10년 뒤에도 이정태 입을 막으려는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연결의 한가운데 청마그룹이 있습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청마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다음 날 차석진에게 말합니다. 저 계속 회사 다닐 거예요. 차석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공모전 1등인데 왜 안 다녀? 고은설은 웃습니다. 그거 말고요. 뭐? 찾을 게 더 생겼어요. 차석진은 은설의 눈빛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챕니다. 청마 안에? 고은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석진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한테도 숨기지 마. 고은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석진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10년 전처럼 뒤늦게 알고 싶지 않아. 고은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석진에게도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이 감옥에 갇힌 동안 차석진도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쉽게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차석진은 현재 강혜라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고 고은설은 자신의 누명부터 벗어야 합니다. 고은설 역시 차석진 때문에 강혜라와 다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석진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오빠는 혜라랑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차석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고은설이 놀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석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결혼한다고 확정한 적 없어. 고은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강혜라가 듣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혜라는 이미 고은설에게 청마와 차석진을 동시에 빼앗기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소연까지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혜라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전처럼 고은설을 공격한다면 이번에는 주미란도 쉽게 덮어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미란의 범죄를 폭로하면 자신의 출생과 청마 후계 자리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혜란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주미란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가진 걸 지키려면 진실이 드러나면 안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주미란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선은 그런 강혜라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혜라야, 너 요즘 왜 그래? 강혜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정선은 딸이라고 믿고 키운 강혜라가 자신에게 점점 비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고은설과 마주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김정선이 먼저 고은설의 과거를 알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고은설이 박희정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과거 병원에서 입양됐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출산 시기와 고은설의 출생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김정선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출생 비밀은 바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은설 역시 자신의 출생보다 박희정 사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선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설 씨 친어머니 찾고 싶지 않아요? 고은설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지금은? 고은설의 눈빛이 조금 슬퍼집니다. 나 키워준 엄마 죽인 사람부터 찾고 싶어요. 김정선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고은설은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 잡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구 딸인지. 김정선은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미란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미란에게 가장 두려운 장면입니다. 김정선과 고은설이 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미란은 자신이 강혜라를 청마의 딸로 만들기 위해 바꿔버린 두 아이의 인생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미란은 다시 자신에게 말합니다. 안 돼. 강혜라는 청마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딸이 김정선의 딸로 살아온 세월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미란은 그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욕망이 더 큽니다. 강혜라가 청마에서 쫓겨나는 순간 자신이 주의 속에서 주미란이 되기 위해 저지른 모든 일이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미란은 이번에는 고은설을 없애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은설의 가석방 상태를 흔드는 겁니다. 고은설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만들거나 이정태를 협박했다는 신고를 넣어 은설이 다시 수사받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순간 뜻밖의 사람이 주미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영훈입니다. 강영훈은 차석진의 보고를 통해 고은설이 블라인드 공모전에서 순수 실력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미란이 회사 차량 운행 기록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강영훈이 주미란에게 묻습니다. 주이사. 주미란이 돌아봅니다. 네, 대표님. 10년 전 박희정이라는 사람 알았어? 주미란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갑자기 그 이름은 왜요? 강영훈은 그 반응을 봅니다. 알긴 아나 보네. 주미란은 웃습니다. 오래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은설 엄마. 네. 강영훈은 한동안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연락했어? 주미란의 손끝이 떨립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강영훈은 바로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지나갑니다. 주미란은 강영훈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이제 주미란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고은설 한 명이 아닙니다. 서현재, 차석진, 강영훈, 그리고 언젠가 김정선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미란에게 확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강혜라뿐입니다. 그런데 강혜라조차 주미란을 엄마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주미란에게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잔인합니다. 자신이 모든 죄를 저지르면서 지킨 딸이 자신을 가장 지우고 싶은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다음 전개는 결국 고은설이 이정태에게서 위증의 배우를 일부 확인하는 순간과 강혜라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결정적 자료를 먼저 손에 넣는 순간을 겹치는 방향입니다. 이정태가 서현재 앞에서 정식 진술을 시작합니다. 10년 전 나한테 고은설 씨가 밀었다고 말하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서현재가 묻습니다. 누굽니까? 고은설은 이정태를 바라봅니다. 이정태가 대답합니다. 청마 쪽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요? 이정태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연락한 사람은 주미란이 아니었습니다. 고은설의 표정이 굳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입니다. 서현재도 놀랍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이정태가 특정한 중간 인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0년 전 주미란 밑에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고은설은 묻습니다. 그럼 주미란은 상관없어요? 이정태는 고개를 젓지 않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박희정 씨 죽던 날은 달라. 고은설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뭐가요? 이정태는 은설을 바라봅니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내가 알아.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누구예요? 이정태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다른 장소에서 강혜라는 박희정이 남긴 유전자 검사 사본을 손에 넣습니다. 강혜라와 주미란. 친자관계 성립. 강혜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문서로 다시 확인하자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서류 뒤쪽에 박희정의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은설 주미란. 헤라 주미란.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김정선 딸은 강혜라는 손을 떱니다. 그리고 고은설 이름 옆에 작은 물음표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강혜라는 그대로 주미란에게 달려갑니다. 이거 뭐예요?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디서 났어? 강혜라는 소리칩니다. 고은설이 김정선 딸이에요. 주미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강혜라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맞냐고. 주미란은 끝내 말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하나로 강혜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정태가 고은설 앞에서 말합니다. 박희정 씨 죽던 날 옥상에서 내려온 사람. 고은설은 숨을 멈춥니다. 주미란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진실이 같은 시점에 터진다면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은설에게는 아직 주미란이 실제로 박희정을 밀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정태는 주미란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뿐 밀어버리는 순간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미란은 당연히 부인할 겁니다. 내가 희정이를 만난 건 맞아. 그렇다고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그 대사는 과거 박희정에게 친딸 증거를 요구했던 주미란의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고은설은 주미란을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증거요? 주미란은 자신만만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고은설이 아주 조금 웃습니다. 찾아야죠. 뭘? 주이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고은설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없으면 만들지 말고 있는 걸 없애지도 말고. 주미란은 과거 학교 CCTV를 삭제했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굳습니다. 고은설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찾을게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때부터 주미란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고은설은 청마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석진은 은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은 은설에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영우는 주미란을 의심합니다. 강혜라는 자신의 출생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현재는 박희정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태는 결국 돈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미란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운 흔적들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고은설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재심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서현재가 묻습니다. 진범까지 잡은 다음 재심할 생각입니까? 고은설은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서현재가 은설을 바라봅니다. 먼저 내 이름부터 되찾을래요. 이정태의 위증 진술과 청마 측에서 돈이 전달된 정황, 최초 신고와 법정 증언의 모순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은설은 처음으로 박희정 앞에 찾아갑니다. 엄마. 고은설은 한참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엄마 죽인 딸 아니라는 것부터 다시 만들고 올게. 이 장면은 고은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은설이 원하는 것은 청마 상속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석진을 강혜라에게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박희정의 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고은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제대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쪽은 오히려 강혜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혜라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청마 딸인지 아닌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강혜라는 몰래 김정선과 고은설의 DNA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봉투를 가장 먼저 받은 강혜라가 감히 열지 못하고 주미란에게 들고 가는 장면이 강한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강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결과 나왔어요. 주미란도 봉투를 바라봅니다. 보지 마. 강혜라가 웃습니다. 왜요? 강혜라. 주의사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주미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혜라는 봉투를 찢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미란이 강혜라 손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마. 강혜라는 처음으로 친엄마 주미란을 처절하게 바라봅니다. 나 누구 딸이에요? 주미란은 대답합니다. 내 딸. 강혜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 말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 청마 딸 맞냐고. 주미란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강혜라에게 가장 잔인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고은설에게 서현재의 연락이 옵니다. 이정태가 정식으로 위증을 인정하면서 재심을 위한 결정적인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고은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차석진을 바라봅니다. 차석진이 묻습니다. 왜? 고은설은 울면서도 웃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석진은 고은설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압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인범 고은설이 아니라 박희정의 딸 고은설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차석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고은설은 그 말을 듣고 차석진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1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잠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바로 선을 긋습니다. 오빠는 헤라 문제부터 정리해요. 차석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은설아. 나는 누군가한테 빼앗아오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차석진보다 오히려 멀리서 듣고 있던 강혜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은설은 강혜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혜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고은설에게 갈까 두려워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여자의 욕망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주미라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딸에게 주려고 합니다. 강혜라는 가진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은설을 공격합니다. 반면 고은설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이름과 진실만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고은설이 됩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고은설과 주미란이 청마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주미란이 먼저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고은설이 잠시 생각합니다. 이정태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왕금자도 키움값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에게도 5억으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주미란에게 세상의 문제는 결국 돈이나 자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그래서 웃습니다.
왜요? 돈 주게요?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은설이 한 발 가까이 갑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죠? 주미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5억이면 입 다물 줄 알았어요? 주미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은설은 이미 박희정이 5억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까이 온 겁니다. 고은설은 계속 말합니다. 이정태는 1억 요구하더라고요. 주미란의 얼굴이 더 굳습니다. 사람 입 막는데 돈 많이 드네요.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고은설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나는 돈 안 받아요. 그럼 뭘 원하는데? 고은설은 주미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 잠시 침묵합니다.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하는 거. 주미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고은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왜 그렇게 겁나요? 주미란이 억지로 웃습니다. 내가 왜? 고은설은 주미란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 아직 주이사님이라고 말 안 했는데.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은설은 이제 확신합니다. 아직 법정에서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주미란이 박희정 사건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확신입니다. 고은설은 그대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런데 주미란이 은설을 붙잡습니다. 청마에서 나가. 고은설이 돌아봅니다. 싫어요. 내가 있을 곳 아니야. 고은설은 아주 천천히 묻습니다. 왜요? 주미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바뀝니다. 혹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주미란이 굳습니다. 고은설은 계속합니다. 이정태 때문 말고. 주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고은설은 김정선과 복도에서 마주쳤던 일을 떠올립니다. 강혜라가 자신의 존재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떠올립니다. 박희정이 죽기 전 강혜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혜라가 주이사님 딸이라면서요. 주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고은설은 주미란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럼 김정선 이사장님 딸은 어디 있어요? 주미란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고은설은 아직 자신이 김정선의 친딸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진실 하나를 찾으러 청마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다른 거짓말 위에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혹시 주미란이 은설을 바라봅니다. 저랑도 관계 있는 일이에요. 주미란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은설은 그 침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석진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소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연락입니다. 고은설도 놀랍니다. 주미란 역시 표정이 달라집니다. 박소연은 과거 기억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림으로 오래된 기억을 표현해 온 적도 있습니다. 박소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인지 어떤 기억을 따라 특정 장소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석진은 어머니를 찾아 뛰어다닙니다. 강혜라도 따라 나서려고 하지만 차석진은 고은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에 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박소연을 찾아야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박소연이 발견되는 곳이 오래전 병원 근처라면 이야기는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박소연이 그곳에서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중얼거립니다. 아기. 차석진이 굳습니다. 무슨 아기? 박소연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바뀌었어. 고은설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미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빠집니다. 다만 박소연의 기억이 사실인지 다른 기억과 뒤섞인 것인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소연을 결정적인 증인으로 바로 만들기보다는 또 하나의 단서로만 남겨야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고은설은 박소연의 말을 듣고도 바로 출생 비밀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연재에게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요. 서연재가 묻습니다. 괜찮겠어요?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은 엄마 사건부터 끝낼래요. 고은설에게 엄마는 여전히 박희정입니다. 누가 자신을 낳았든 박희정이 자신을 키웠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복수와 진실 추적의 중심은 끝까지 박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정태가 법정에서 다시 입을 여는 날이 찾아옵니다. 서현재가 증인석에 이정태에게 묻습니다. 10년 전 증인은 고은설 씨가 박희정 씨를 밀었다고 증언했습니까? 네. 그 증언은 사실이었습니까? 이정태는 고은설을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울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증인석의 이정태를 보며 왜 거짓말하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정태가 결국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고은설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집니다. 서현재가 다시 묻습니다. 고은설 씨가 박희정 씨를 미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까? 이정태가 고개를 젓습니다. 못 봤습니다. 고은설은 눈을 감습니다. 고기안이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합니다. 고은국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왕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설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안 죽였으면 왜 10년이나 감옥에 있었겠냐고 말했던 일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서현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왜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이정태가 대답하려는 순간 주미란의 표정이 굳습니다. 강혜라도 방청석에서 숨을 멈춥니다. 김정성과 강영훈도 사건을 다시 보기 위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차석진은 고은설만 바라봅니다. 이정태가 입을 엽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다시 법정이 술렁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이정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시선이 청마 사람들을 향합니다. 고은설의 손이 떨립니다. 주미란도 처음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만든 거짓말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정태가 이름을 말하기 직전 강혜라의 휴대전화에 유전자 검사 결과 도착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김정성과 고은설. 강혜라가 몰래 의뢰한 검사입니다. 강혜라는 화면을 바라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법정에서는 이정태가 고은설의 누명을 만든 배우를 말하려 하고 강혜라 손에는 청마의 진짜 딸이 누구인지 확인할 결과가 도착한 겁니다. 강혜라는 결과를 열지 못합니다. 주미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정태 입만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자신의 10년을 빼앗은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고은설의 싸움은 더 이상 누명을 벗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 박희정을 죽인 사람, 자신과 강혜라의 인생을 뒤바꾼 사람까지 하나씩 찾아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고은설에게 쉽게 덫을 놓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고은설은 청마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은설에게는 자신의 그림이 있고 서현재가 있고 고은국과 고기안이 있으며 여전히 자신을 믿는 차석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은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은설이 가장 먼저 박희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면 강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고은설은 박희정 앞에서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나 아니래.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 엄마 죽인 딸 아니래. 한참 울고 난 뒤 고은설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고은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까지 찾아야지.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할게. 그 시각 주미라는 청마그룹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과거 이름이 적힌 오래된 서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혜숙. 자신이 평생 지우려고 했던 이름입니다. 주미라는 그 종이를 찢으려고 하다가 손을 멈춥니다. 아무리 종이를 찢어도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고은설의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주미란이 고개를 듭니다.
문이 열리고 고은설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고은설은 아무 말 없이 서류 하나를 주미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정태의 위증 진술서입니다.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은설은 두 번째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청마법인 차량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희정이 남긴 강혜라와 주미란의 친자 확인 결과 사본까지 내려놓습니다. 주미란은 처음으로 고은설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은설이 조용히 묻습니다. 뭐부터 대답할래요?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은설은 첫 번째 서류를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내 10년? 두 번째를 가리킵니다. 우리 엄마. 마지막 친자 결과를 가리킵니다. 아니면 강혜라. 주미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은설은 마지막 질문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김정선 딸은요? 주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고은설은 주미란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자신이 김정선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이제 숨길 거 많이 남지 않았죠? 주미란은 고은설을 노려봅니다. 고은설은 그대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말합니다. 천천히 해요. 주미란이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아주 조금 웃습니다. 저 기다리는 건 잘하니까.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경고입니다. 그렇게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번 싸움의 구조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미란과 강혜라가 덫을 만들고 고은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고은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청마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박희정 살인사건까지 다시 열리면서 궁지에 몰릴 주미란인지 김정선과 고은설의 친자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강혜라인지 아니면 고은설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면서 자신이 평생 딸이라고 믿었던 강혜라의 출생을 의심하기 시작할 김정선인지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온 이유는 취직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고은설이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게 될 진실은 어쩌면 박희정의 죽음보다도 더 오래된 비밀일 수 있습니다. 주미란이 주해숙으로 살던 시절 바꿔버린 두 아이의 인생, 강혜라가 왜 주미란의 친딸이면서 김정선의 딸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김정선이 잃어버린 친딸이 정말 고은설인지까지요.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 주미란이 평생 원했던 청마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미란이 빼앗겼으면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야라고 믿으며 살아왔다면 이제 고은설이 그 말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고은설이 되찾으려는 것은 청마의 돈이 아닙니다. 10년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박희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 박희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거짓으로 뒤바뀐 자신의 인생만큼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은설이 주미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미란 씨. 주미란이 은설을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거 전부 돌려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주미란이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고은설은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세상에 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은설이 돌아선 뒤 주미란 앞에는 이정태의 위증 자백 사라진 차량 기록의 복원본, 박희정의 친자 확인 자료가 나란히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봉투 하나는 열리지 않습니다. 강혜라가 몰래 의뢰한 김정선과 고은설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박희정 살인사건을 둘러싼 복수극은 청마그룹의 후계 전쟁과 뒤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반전은 그 결과를 고은설보다 강혜라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혜라가 결과지를 펼쳐보자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굳습니다. 주미란이 급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강혜라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미란이 결과지를 빼앗으려고 하자 강혜라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다 주의사 때문이야. 주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강혜라는 결과지를 움켜쥐며 말합니다. 내 인생도 고은설 인생도.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인생도 전부 당신이 바꿔놓은 거잖아. 여기서 강혜라가 말하는 엄마가 주미란이 아니라 김정선이라는 사실이 주미란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겁니다. 주미란은 친딸을 위해 모든 죄를 저질렀는데도 결국 강혜라에게 엄마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마복도 끝에서 고은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고은설 역시 자신이 찾아온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결과지를 향해 걸어오면서 말할 겁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마. 강혜라의 손이 떨립니다.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은설은 강혜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내 인생 얘기잖아. 강혜라가 결과지를 끝내 건네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또다시 숨길지에 따라 강혜라의 운명까지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온 뒤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첫사랑 재회가 아니라 10년 전 살인 누명을 뒤집는 재심과 이정태의 배신, 주미란의 살인 비밀, 강혜라의 출생 공포, 김정선의 잃어버린 딸, 그리고 차석진을 둘러싼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하는 본격적인 복수극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다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